다 장사하시는 분들 보면은 장사 너무 잘 하시고 다 하는데 이제 부동산 투자나 이런 거에 관심 없으셔가지고 그 갑자기 이제 쫓겨나고. 예. 뭐 다 아파트 산다 그러고 차 산다 그러는데 아니 그 장사하는 사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안녕하세요. 길사남입니다. 제가 오늘 인터뷰하실 분은 장사하고 있는 건물을 매입하신 주벤쿠바 사장님을 또 모셨습니다. 또 이번에 저희한테 설계도 좀 맡기게 돼서 저희 BSM 그 김준석 소장님도 같이 좀 모셔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을 계획하게 된 혹시 계기가 있으실까요? 네, 우선은 리모델링은 제가 가게가 오래됐어요. 네. 여기서 벌써 이제 8년 차에 들어왔는데 8년 되셨어요? 네, 이제 가게도 낡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네. 그래도 많이 감사하게도 많이 찾아주셔서 가게가 잘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뭐 지하 공간도 저희가 더 효율적으로 써야겠고 나중에 사업적으로 2, 3층도 연계해서 쓰고 싶다 보니 네네. 전체적으로 이걸 손을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건물이 용적률이 꽉 차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부시기에는 너무 아까운.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봐도 딱 리모델링하기에 딱 되게 좋은 건물이었는데, 근데 김주석 소장님이 좀 이렇게 리모델링 할 때 이런 전체적인 뭐 스케줄이라든지 이런 설계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건물이 지금 용적률이 초과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신축하면 그 면적을 다 잃어버리게 되니까 네네. 리모델링 하는 게 이제 좋은 방향일 것 같고, 네. 여기 2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네.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이미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엘리베이터 네. 추가를 해서 그렇게 전반적인 대수선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주께서도 직접 사용하실 건물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사용 용도에 맞게끔 코어 구성이라든지 내부 공간에 대한 구성 그리고 동선 같은 것들 이렇게 협의하면서 결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리모델링 하게 되면은 대수선 허가 네. 진행해야 되고 3층 이상 건물이기 때문에 해체 심의를 받아야 돼요. 네. 그래서 해체 심의를 받게 되면 해체 허가, 해체 착공 그리고 해체 감리자가 상주하게 되는데 이 해체 감리자는 허가권자가 지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직접 건축주께서 선정하실 수가 없고 구청에서 지정을 해주는 그런 해체 감리자를 지정받게 됩니다. 아무래도 해체 관련된 별도의 인허가가 들어가다 보니까 네. 리모델링 공사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정 한 1년 정도 1년 정도. 네, 설계, 해체, 공사 기간 포함해서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게 미리미리 계획하고 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사실 실제 공사 기간은 5, 6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앞에 시간이 필요한 것들이 설계하고 이제 해체 관련된 것들인데 네. 딱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이 시점에 맞춰서 앞에 것들을 미리 계획을 해놓으시고 예, 공사를 하셔야 임대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공간 활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로스 나는 걸 최소화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 해체심이랑 설계가 생각보다 오래 걸려가지고 그거 말고 이제 공사 기간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저한테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이 리모델링 5, 6개월이면 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그죠. 그런 말씀들을 가장 많이 하시죠. 실제로 그 안에서 뚝딱뚝딱 공사하는 게 5, 6개월인 거고 네. 이걸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까지 해서 넉넉하게 1년은 잡아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혹시 사장님 좀 원하시는 좀 디자인이 있으실까요? 외부적인 것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 돌 재질 느낌의 좀 환한 밝은 색이었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뭐 각자 취향이 있겠지만 네. 대중적인 취향은 그쪽이 아닐까. 왜냐면 이제 디자인이라는 게 저만 이 건물을 마음에 들어 하는 것보다는 두루두루 다 좋아하는 디자인이 저는 그게 좀 맞다고 봤거든요. 내부적으로는 저희 건물 자체가 그렇게 높이가 높은 건물은 아니라서 걸리는 것들 없게 깔끔하게 잘 정리된 형태의 디자인이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작은 건물 일단 밝아야 돼요. 좀 좀 밝아야지 건물이 좀 커 보이고. 그렇네요. 그렇겠네요. 저 흰색 되게 좋아하잖아요. 주로 다 흰색으로. 네, 흰색 좋아해서. 그 소장님 보셨을 때는 좀 어떻게 외관 디자인 하면 좋을까요? 저도 대표님 때문에 밝은 색상을 좋아하게 된 것 같고요. 네, 건축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접 건물들이 대부분 지금 주택이 많아요. 그래서 빨간 벽돌, 옛날에 빨간 벽돌 건물들이 많고 그래서 저도 밝은 계열이 조금 더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건물 뒤쪽에 일부분을 빼고서는 사실 되게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건물이에요. 기존의 주택으로 쓰던 건물이었기 때문에 창들이 이제 되게
작게 예, 이렇게 일괄적으로 이제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 뭐 부분적으로 창호를 확장하고 또 이제 리듬감을 좀 부여하면서 그렇게 디자인을 좀 잡아가면은 지역 내에서는 그래도 좀 눈에 들어올 수 있는 건물 외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좀 해보고요. 내부 공간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간에 대한 배치가 좀 중요할 것 같고 어쩔 수 없이 구조 보강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럴 경우에는 좀 내부 이제 배관이나 배선 같은 것들 효율적으로 좀 배치를 해서 철골 구조를 일부 타공을 한다든지 네. 보강을 좀 더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내부 높이나 공간을 좀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구성을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실례되는 질문이긴 한데 예산은 한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지. 한 5억 정도는 무조건 들어갈 것 같다고 생각은 했었거든요. 엘리베이터도 넣고 싶고 외관만 좀 바꿔서 하는 것보다는 네네. 기능적으로 요즘에는 엘리베이터를 안 넣는 건물이 없잖아요. 무조건 넣어야 돼.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넣는 거를 감안을 했을 때는 5억은 무조건 들어가겠다. 아. 일단 저는 그 정도까지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 좀 공사비가 좀 오르긴 해서 네. 아마 그거보다 조금 더 더 날 수도 있죠. 예, 추가될 수는 있어서 일단 좀 최대한 그 금액에 맞게 좀 이렇게 준비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공사 진행하다 보면 이렇게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 있잖아요. 공사비 절감이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요. 네네. 네. 일단은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철거 범위를 줄이는 게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철거 범위를 줄이면 철거하는 비용도 절감이 되고 그렇죠. 철거 후에 새롭게 신설해야 되는 비용도 절감이 되기 때문에 좀 그렇게 두 배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일 것 같고 외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 보이는 부분들은 네, 예, 살려두고. 좀 저렴하게 예, 그대로 그거 기존 좀 마감 중요하죠. 위에 덧칠만 해서 예, 그렇게 이제 색 변화만 준다든지 예, 그렇게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계단실 같은 것들도 사실 유지하는 게 제일 좋죠. 그 다음에 투자할 때는 투자하고 줄일 때는 줄여서 예, 그쵸,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한정된 예산 안에서 예, 공사를 진행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려워요. 그렇죠. 네, 왜냐면 저희 설계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런 예산 때문에 막 줄여서 설계를 해요. 하다가 이제 막 스펙 결정하고 하다 보면 욕심이 생겨. 자꾸 올라가요. 사람 마음이 네. 차 살 때랑 똑같네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세부 스펙들, 재료나 제품들 정말 하다못해 이제 화장실에 저희 양변기나 세면대, 소변기 이런 거 도기 결정할 같은 때, 거. 도기 네. 같은 거 결정할 때도 가급적이면 메이커 제품 쓰고 싶고 예. 뭔가 조금씩 올라가다 보면 결국 이런 것들이 또 쌓여서 큰 차이가 되거든요. 이거를 다시 줄이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네. 한번 마음을 잘 다잡아 봐야겠다는 생각은 저는 또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네. 저처럼 장사하는 사람은 그 공간을 쓸 거잖아요. 네. 인테리어를 어차피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복합적으로 인테리어 비용을 녹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중으로 공사하지 않고 한 번에 같이 그쵸, 공사하시는 게 효율적이고 비용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네. 저는 사실 이거 인터뷰를 이렇게 하게 된 이유도 네. 장사하시는 분들이 장사만 하는 것보다는 부동산도 같이 염두를 하시면서 또 이런 공부를 왜냐면 장사하는 사람들을 그 안에서 인테리어도 하게 되고 네. 공간을 계속 몸으로 쓰다 보면 훨씬 더 빨리 배울 수 있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물론이죠. 이 부분도 같이 염두에서 계획하시면 그 한 자리에서 장사도 오래 할 수 있고 그럼 그 동네 상권도 잘 유지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장사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 잘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실투자금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 것 같고 네. 대출을 잘 이용하면 이번에 만약에 리모델링 하게 되면 또 이제 시설자금 대출도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이번 프로젝트가 좀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저도 공감합니다. 다 장사하시는 분들 보면은 장사 너무 잘 하시고 다 하는데 이제 부동산 투자나 이런 거에 관심 없으셔가지고 그 갑자기 이제 쫓겨나고 네. 뭐 다 아파트 산다 그러고 차 산다 그러는데 아니 그 장사하는 사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번 뭔가 프로젝트를 어찌됐든 제가 좀 다 담아보려고 해요. 네, 진행하는 것들 그 설계 완성되고 나서 또 이렇게 하고 그 공사하고 있는 과정들 그 공사하고 난 다음에 그런 과정들을 좀 다 담을 예정이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은 좀 특히 이렇게 좀 지켜봐 주시면 네, 너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 있으실까요? 앞으로도 자주 뵙겠지만 저도 부동산적인 가치 상승도
같이 끌고 가는 것도 되게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사를 잘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능력인데 영원한 게 없잖아요. 이런 부동산 쪽으로도 항상 염두하시고 공부해보시고 생각해보시면서 움직이면 2배, 3배 더 값진 결과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과정들 같이 공유드리고 좀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뭐 댓글 달아주시면 네. 저도 좀 알려드릴 수 있는 분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많이 관심 갖고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하고 소장님도 이번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저희 건축주께서 직접 사용하실 용도의 건물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많은 내용들을 협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도 좀 같이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고, 왜냐면 그동안 임대를 목적으로 했던 건물들하고는 조금 더 공간에 대한 구성이나 이런 그렇죠. 접근 자체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건축주분께서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이 공간들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설계에 잘 담고, 어쨌든 이 지역 내에서는 가장 또 보이는 건물이 될 수 있도록 너무 좋죠. 네, 너무 좋죠.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이번 프로젝트를 영상에 다 담을 예정이고, 그리고 혹시 만약에 샤로스길 쪽에 가실 거나 하시는 분 계시면 여기 주벤쿠바 쪽 꼭 검색하셔가지고 저희 이제 프로젝트 하는 거를 좀 진짜 현장 가서 한번 또 보시고 주벤쿠바 가서 또 식사도 하시고. 아유, 너무 좋죠. 저희 서비스 많이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